2025년 3월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의 흔들림이 방콕까지 전해졌습니다. 방콕 한복판 수많은 건물이 흔들렸지만 단 하나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건물은 바로 공사 중이던 30층짜리 태국 국가감사원 청사였습니다. 4월 11일 기준으로 사망자는 27명, 부상자는 9명, 실종자는 67명이라고 방콕시청이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첫 출근한 17세 소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방콕에 와서 잔해 속에 묻힌 딸의 소식을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처럼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 동안 어둠 속에서는 다른 이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붕괴 직후 현장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수상한 인물 4명이 무너진 건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현장을 조사하러 온 구조대원도 태국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정체는 중국인. 재앙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붙잡힌 그들은 공사 서류, 점검 보고서, 시공업체 신분증 등 기밀 자료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듯 철저히 문서 회수에 집중했습니다. 당국은 이 자료들이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하필 이 건물만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왜 서류들을 없애려 했을까요? 이번 사고는 단순한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부실 공사가 부패 스캔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3월 31일 태국 산업부는 무너진 국가감사원 청사 건물에서 수거한 철근이 여러 국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석 조사관 티디파스 차차아는 철근이 무게, 화학, 성분, 인장 강도 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철근에는 스카이라는 브랜드가 찍혀 있었는데 이는 2011년에 설립된 싱커위안 철강 회사 제품으로 지분의 80%가 중국 자본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철강이 라용주에 있는 한 공장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공장은 2024년 12월 가스탱크 사고와 여러 차례의 안전 규정 위반으로 태국 당국에 의해 폐쇄됐습니다. 당시 당국은 현장에서 2,400톤이 넘는 철강을 압수했습니다. 사용된 철근은 DB32와 SD50 등급이었는데 태국 규정상 고층 건물에는 적합하지 않은 등급입니다. 이 철근은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부드러워 압력을 받으면 쉽게 갈라지며 특히 지진 상황에서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철근이 급속 냉각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과정은 철근을 더 쉽게 부서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철근에는 알파벳 T 표시가 있었는데 이는 급냉 과정을 거쳤다는 뜻으로 강도가 고르지 않고 일찍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부실 자재가 이번 붕괴의 핵심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철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감사원 청사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볼을 두지 않고 슬라브만으로 하중을 견디는 구조입니다. 이는 하중을 받는 큰 기둥이나 볼을 줄이고 실내 공간을 넓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근본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건물의 기둥과 바닥 슬래브만으로 수직, 수평 하중을 모두 버텨야 합니다. 따라서 기둥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하중을 다른 보나 내력벽이 대신 분산해 줄 수 없습니다. 또 프리스트레스트 슬래브는 정확한 장력 조절, 확실한 그라우팅, 그리고 충분히 천천히 진행되는 양생이 필요한데 어느 하나도 대충 할 수 없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이 기울거나 균열되지 않고 수직으로 무너졌습니다. 몇 초 만에 완전히 붕괴됐고 회복력이 전혀 없었죠. 지진이 붕괴를 촉발했을 수는 있지만 조사관들은 건물이 방콕의 흔들림이 닿기 전부터 이미 무너질 운명이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애초에 이 건물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구조였을까?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한 구조공학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유된 영상을 보면 무너진 건물은 매우 문제가 많은 설계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가늘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기둥까지 사용했습니다. 철저한 감식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런 형태의 건물은 지진 위험 지역에서는 이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2021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에 있는 샴플레인 사우스 아파트가 무너져 98명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건물에는 심각한 부식과 구조적 불안정, 그리고 무량판 설계에서의 안전장치 부족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구조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감사원 건물이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또 무엇이 이 프로젝트를 그렇게 야심찬 계획의 대표 사업으로 만들었던 걸까요? 이 건물은 태국의 이탈리안 타이 디벨롭먼트 PLC와 중국의 철도 제10공정그룹이 공동으로 시공했습니다. ITD 크랙10이라는 이름의 이 컨소시엄은 2020년 태국 국가감사원 청사 건설 정부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총 21억 바트, 한화 약 798억 원 규모의 본사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태국에서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의 핵심 사례로 홍보됐습니다. 구조 시공은 중국 철도 건설공사의 자회사인 중국철도 제10공정그룹이 맡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우려의 징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반부패위원회 위원장 마나니민 몽콜은 이미 2025년 1월부터 이 건물이 조사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공사 지연, 현장 인력 부족, 그리고 부실 자재 사용 의혹이 이유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장 근로자 수는 기준에 한참 못 미쳤고 진행 속도는 느린데도 아이러니하게 마무리 공정만은 서둘러 진행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빨리 끝내려다 보니 품질 관리가 소홀해졌을 수 있다. 이 말은 그저 추측이 아니라 건축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위험한 지름길을 암시합니다. 임시 지지대 철거를 너무 빨리 했을 수도 있고 콘크리트를 충분히 굳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라우팅이나 프리스트레싱 과정을 날림으로 끝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모든 건 특히 무량판 구조 같은 고층 건물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이런 문제는 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국영 건설사들이 1대1로 사업 아래 진행한 공사에서도 자주 보였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런 부실 건축물을 두부 찌꺼기 공사라 부릅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조금만 압력을 받으면 산산조각 나는 구조물. 이 표현은 2008년 스촨 대지진 때 악명 높아졌는데 대지진 당시 수백 개 학교가 무너진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얇은 철근, 저질 콘크리트, 그리고 서둘러 진행된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비평가들은 말합니다. 중국 건설사들이 이 방식을 그대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저가 입찰, 중국산 자재와 노동력 동원, 안정성보다는 속도 우선, 그리고 해외에서는 규제가 느슨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밀어붙이는 방식. 방콕 감사원 건물에서도 이런 흔적은 그대로 발견됩니다. 블랙리스트 공장에서 나온 철강, 국가 기준 미달의 철근, 조작된 공사 일정, 그리고 인력 부족 후 서두른 마무리.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이 건물은 애초에 안전했을까요? 사건은 기술적 붕괴를 넘어 정치적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4월 2일 태국 법무부는 사건을 특별 사건으로 격상시키고 관할을 특수수사국 DSI에 넘겼습니다. 단순한 건축 사고가 아니라 범죄 공모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다뤄진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인 명의 주주들이 실제 재정 능력이 없었고 외국 기업이 현지 법을 피하려고 명의 대여 구조를 이용했다는 강한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이 태국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쓰는 방식입니다. 명의 대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실제 지배권을 숨기기 위해 이를 이용하는 것은 태국의 1999년 외국인 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중국 철도 제10국 태국 법인은 현지 회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태국인 명의 주주를 내세우고 실제로는 중국에서 지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시공사가 단 한 건만 맡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10건 이상의 태국 정부 프로젝트를 따냈고 지금은 그 계약들의 입찰, 담합, 공모 또는 절차 사기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DSI 대변인 워라난 스리람 경찰 중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건설 계약이 어떻게 성사됐는지까지 다룰 것입니다. 여기에는 1999년 정부기관 입찰 관련 범죄법 위반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단순한 건물 붕괴 사건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전국적인 수사로 확대됐습니다. 합작 투자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이 소환되었고 DSI는 태국 경찰청과 산업부와 함께 자금과 자재의 흐름 그리고 책임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깊어지면서 국민의 관심과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핵심 인물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중국 철도 제10공정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국영 건설사는 모든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방콕 주재 중국 대사관은 4월 1일 성명을 내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태국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또 이번 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한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ITD 크랙텐 합작사는 짧은 성명을 내고 국민들에게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모든 공사가 적법한 절차와 관련 법규와 공학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안 타이 디벨롭먼트 회사의 어떤 대표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이 부실 공사와 기업 사기 가능성에 집중하는 가운데 태국 사회에는 더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의 대형 국영 기업이 자금을 대고 설계하고 부분적으로 시공한 이 건물만 방콕에서 무너졌을까요? 그 해답은 단순히 불량 철근이나 약한 콘크리트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개발 모델, 바로 중국의 1대1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2013년에 시작된 1대1로는 중국이 자본, 인력, 그리고 산업 과잉 생산력을 해외로 수출해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거대한 인프라 계획으로 구상됐습니다. 그 대가로 참여국들은 도로, 철도, 항만을 받게 되었고 최근에는 초고층 빌딩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2017년 공식적으로 1대1로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청사 프로젝트는 바로 그 협력의 상징적 건물로 여겨졌습니다. 시공은 중국철도건설공사의 자회사 중국철도 제10공정국이 ITD와 합작해 맡았죠. 즉, 이 건물은 단순한 관공서가 아니라 태국과 중국의 협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였습니다. 2024년 4월 중국 철도 제10공정국은 성대한 상량식을 열었습니다. 붉은 현수막, 깃발, 축사, 그리고 중국 건설 기술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언론 보도, 중국 내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1대1로의 대표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건물은 붕괴했고 이야기는 돌변했습니다. 중국 측 엔지니어들은 사실 공정률이 30%밖에 안 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순은 분명했습니다. 1년 전 상량식을 열며 구조체 완공을 자축했는데 어떻게 아직 30%였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상량식은 실제 완공을 의미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던 걸까요? 혹은 지금 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리한 변명일 뿐일까요? 의혹이 커지자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에서였습니다. 중국의 여러 플랫폼에서 건물과 관련된 콘텐츠가 삭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봉황망, 네지즈 같은 국영 매체 관련 게시물이 사라졌고 중국 철도 제10공정그룹의 공식 웨이보 계정도 침묵했습니다. 방콕 붕괴나 중국 철도 제10공정그룹을 검색해도 거의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 내 온라인 기록이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네티즌이 남긴 질문, 당신들 건물이 무너졌는데 인정이라도 하시죠. 이 댓글조차 몇 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맥락도 기억도 책임도 지워진 채 깔끔하게 정리된 일정표 뿐이었습니다. 이는 철저히 관리된 디지털 청소 작업이었고 중국이 늘 써왔던 방식과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만들면 위기도 사라진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건 1대1로 프로젝트 중 처음으로 논란된 게 아닙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중국 대출을 갚지 못해 정부가 한반도타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이 지연, 늘어나는 부채, 그리고 중국 노동자들을 겨냥한 무장 공격으로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케냐에서는 중국이 건설한 철도가 불투명한 계약과 비용 초과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 철도건설공사가 주도한 고속철 프로젝트가 수십억 달러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중국이 지원한 댐과 절도가 환경 파괴와 규제 무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중국의 야망의 상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아웃소싱된 인프라의 진짜 비용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부채, 지연, 불만, 그리고 방콕의 경우 재난이었습니다. 붕괴 후 며칠 동안 방콕 주민 대다수는 여론조사에서 정부 건물의 안정성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니타 여론조사가 붕괴 며칠 후 실시한 최근 설문에서 1,300명의 응답자 중 거의 80%가 정부 사무 건물과 정부 주거 건물에 대해 신뢰가 거의 또는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49%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1%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태국 안팎의 반응은 신속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스촨의 부실 학교를 묘사하던 두부찌꺼기 공사라는 용어가 이제 방콕 중심가의 무너진 고층 건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포럼과 서구 미디어 모두에서 한 문장이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있죠. 중국은 글로벌 초강대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너진다면 이 건물처럼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한번 흔들리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죠.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